니니님의 사연입니다. 꿈속의 노인. 저는 어릴 적부터 가끔씩 꿈을 꾸면 그게 잘 들어맞았고, 특히나 안 좋은 꿈이 유독 잘 맞아 꿈꾸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막은 적이 있었고, 친구의 전남친 관련해서도 여러 일들이 자잘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꿈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2010년 수능 시즌 때입니다. 당시에 고3이었던 저는 수능이 다가오는 만큼 나름 성실하게 공부하던 일반적인 여고생이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다시 학교로 가는 평범한 날들이 반복되다 수능을 보기 3일 전 한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자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이사 가는 것과 관련해 친구들과 버스에서 웃고 떠드는 꿈을요. 여기까진 무척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친구들과 투닥이며 새로 이사한 집으로 가는 도중 멀리서 한 할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난치고 있는 우리를 쳐다보시길래 우리가 즐거워 보여 보고 계신가 보다 하고 가고 있었죠. 그리고 새 집으로 가서 제 방을 정하라는 부모님 말씀에 고민하다 골랐는데 엄청나게 긴 직사각형의 방을 골랐습니다. 그 방 한쪽에는 미닫이 문이 있었는데 이전 사람이 누가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여기가 뭔데 잠궈 놓은 걸까 싶었고, 저 방도 연결해서 넓게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에 자물쇠를 풀고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책상과 반쯤 부서져 망가진 검은 의자, 그리고 책상 앞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분명 빈집으로 이사 왔는데 어째서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건지, 왜 할머니인지 갑자기 깨닫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방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이용해서 막았었습니다. 그리곤 누가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당시엔 그저 개꿈을 꾸었구나, 너무 생생해서 소름 끼쳤네 라고 생각했지만 수능 전날 다시 한번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투닥이며 새로 이사한 집에 가던 도중 머리가 산발인 노인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이사한 집 주소를 대며 여기가 어딘 줄 아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노인의 벌겋게 충혈된 눈을 보고 우리 집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 모른다고 하며 옆을 지나쳐 이사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너무 무서워서 뒤를 돌아보니 그 노인이 목만 돌린 채 저를 보며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 무섭고 놀라서 저는 집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 오빠와 어머니를 마주치게 되었고,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고 있는 제게 어머니께서는 고마우신 분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며 저와 오빠의 손을 잡고선 어디론가 가시더군요. 한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생각이 들 때쯤 어머니께서 어떠한 허름한 미닫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라 신신당부를 하시며 그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함께 따라간 그곳은 밖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웅장하면서 크고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옷을 입고선 서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따라 가장 안쪽 자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라간 그 자리에는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고 까만 머리를 곱게 올리신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그 양옆엔 한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서선 가만히 저희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여자분 앞에서 웃으며 절을 하셨고 저와 오빠 또한 함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춤을 추라고 해서 열심히 춤을 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보고 웃으며 저희 가족을 반겨주시던 여자분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시더니 가까이,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가깝게 앉자 그분이 저를 보시며 걱정 말아라. 내가 널 지켜주겠다. 널 살려주겠다 라고 하시며 저를 가만히 끌어안으시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가족들은 여기에 더 있고 저 혼자만 옆에 계시던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엔 함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혀를 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다 그랬노? 갑자기 그렇게 영문 모를 소리를 하시며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담장 밖에서 저에게 집을 묻던 그 노파가 녹이 쓸고 무언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가지곤 미친 듯이 웃으며 남성의 목소리인지 여성의 목소리인지 노파인지 아이인지 모를 쇠끓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내 거야. 나랑 같이 가야 해. 그리곤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같이 온 할머니께 도망치시라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세요. 제가 더 어리고 건강하니까 먼저 가세요. 저 잘 뛰어요. 맨날 애들이랑 추노해서 잘 뛰니까 제발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쯧 하시며 갑자기 그 노파에게 고함을 치셨습니다. 네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밀어? 그러자 그 노파는 계속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맛있겠다. 내 거야. 나랑 같이 가야 해. 이미 명줄이 끊기는데 나랑 가야지. 자꾸 막으면 너도 죽일 거야. 노파는 기괴하게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고 할머니께서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 힘으로는 미친 노파를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밀쳐지는 순간 어디서 나타나신 건지 아까 할머니와 계시던 할아버지가 나오셔선 제 앞을 막으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꺼져라 이 나쁜 것아. 감히 누가 보살피는 아이를 건드리는 것이냐. 이미 명이 끊긴 아이인데 왜 나를 막느냐. 내 거다. 나와 함께 가야 한단 말이다. 노파는 비명을 한참 지르다가 할아버지를 이기지 못하겠는지 결국 저에게 한마디를 남기곤 사라졌습니다. 결국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후 꿈에서 깼을 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거실로 나가 시계를 보니 잠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더군요. 그대로 아침까지 멍하게 있다가 개꿈이라고 생각하자고 한참 저 자신을 다독이다가 수능을 치러 가기 위해 아파트를 나와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횡단보도 중간에서 갑자기 누군가 발을 붙잡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대형 택배 화물차가 빵 하며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건널 때 좌우를 다 확인하고 건넌 것인데 말입니다. 그날따라 차가 아예 없었거든요. 차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자 다시 발이 움직여 길을 건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꿈 때문인지 그날 하루는 수능을 치다가도 갑자기 토기가 치밀어 올라 중도 포기를 하고 수험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개어내고선 결국 생애 처음 맞는 수험 성적을 얻었습니다. 이후 수시로 붙은 학교에 가게 되었고 이 학교에서도 그 노파가 나와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